문법 공부하면서 같은 걸 가지고 A로 보기도 하고 B로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냐 혼란이 있을 거예요. 많이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섞으면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요 어제 언해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잉어에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이응인가요? 옛이응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뭔지를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굳이 답을 찾자면 여기에 가깝죠. 여기에. 근데 이거를 참 이게 이응이라고 말하기 뭐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요. 후음이에요. 후음. 지금은 없는 음이에요. 자, 얘는 지금 있어요. 지금. 무슨 음이에요? 아음이에요. 아음.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는 음이냐면요. 기역, 끼역, 키역, 이응.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나는 음이에요. 지금 현대 국어로 보자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무슨 소리라고 해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린 입천장 소리. 자, 그러면 여기 후음,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 후음은요,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건 음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때마침 이 옛이응의 글자가요, 이 글자가 앙 소리가 나는 이 글자가 음가는 유지가 되는데 글자가 이응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또 뭐냐면요, 옛이응은 소실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소실이 됐고 안 됐고를 확실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알아야 하나? 이런 주의예요. 예. 만약 문제에서요. 옛이응이 소실됐고 그 시기가 언제이냐를 파악하라라고 하면 그냥 문제 갖다 푸시면 돼요. 이거는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관점. 근데 옛이응이 이 음가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칫 오해할까봐 얘가 글자를 바꾼 거다. 요렇게 보고서 소실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음가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예. 자, 이렇게 보세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할 거면 뭐냐면요. 이 이응은요, 중세시대 때 초성에 오든 종성에 오든 다 소리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앙 지금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어의 옛날은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읽었어요. 초성이 오는 이거. 그럼 여러분들 질문 또 가겠죠? 선생님 이건 이어적기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어적기 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쵸?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발음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어 발음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국어 발음할 때 요 기억 종성에서 소리 냈어요? 초성에서 소리 냈어요? 국어. 초성에서 소리 냈잖아요. 똑같은 거야. 얘도 초성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얘는요. 대부분 뭐다? 형식자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성에 있는 이응은 형식자음이기 때문에 요거를 후음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대부분 형식자음인데 특정한 경우였어요. 특정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 끊어적기 한 거. 또는 끊어적기처럼 보이겠죠? 몰에. 자, 지금의 뭐다? 모래예요. 자, 중국과 말이 끊어적기를 안 해도 돼요. 중세는 이어적기가 대세였으니까. 근데 굳이 왜 리을 다음에 이런 것들을 끊어 적었는가 라고 얘기하면 음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뺀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미안해. 형식적인 음이라고 하면 헷갈리겠지? 형식적인 문자. 음가 없는 그냥 문자. 됐어요? 이번에는 오늘날과 다른 모음의 발음 보겠습니다. 제가 당시 사실 여기에요. 존재하지 않는 모음들이 있긴 했어요. 중세시 때. 근데 현대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중세시대 때 모음체계표인데요.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는 음성, 여기는 양성, 그 다음에 뭐 중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전부였어요. 7개. 7개가 단모음 전체였고요. 현대는 10개죠. 10개. 그러면 비교해보면 없는 것들이 얘네들인데요. 얘네들은 단모음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이중모음이겠죠. 그럼 발음은 어떻게 했겠어요? 어이, 어이, 아이, 우이, 오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지금이랑 전혀 발음이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당시에 반모음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 국어에서요. 반모음 이나 우우, 반모음 이나 또는 오우는요. 대부분 앞에 나와요. 물론 의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의마저도 반모음을 요거 반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중세 때는 반모음이 뒤에 나오는 게 제법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요 한번 혼자 발음을 해보세요. 뭐 아이, 야, 뭐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랑 발음이 동일하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우리가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발음하면 되는데요. 좀 특이했던 발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특이하게 발음했어요. 지금은 예라고 발음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이에 이런 식으로 발음한단 말이죠. 요렇게 발음을 했는데요. 당시에는요. 이야 이런 식으로 발음했어요. 요게 합쳐져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되게 특이한 모음이었다. 보시면 되고 알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Y 이렇게 발음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모음이 앞에 뒤에 다 나오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죠. 아니 발음을 이거는 이야라고 발음하고 이거는 아이라고 발음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하면 되냐면요. 중세 국어에 조사 있잖아요. 조사의 환경이요. 굉장히 지금보다 다양해요.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렇게 눈치챘어요. 네, 우리가 문제로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사격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때 앞에 선행체언의 모음이 이로 끝났을 때 선택되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 발음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또 궁금한 게 이거죠. 시오키 하분명서는 어두장군이냐 아니냐? 명확한 답을 달라. 어두장군의 기준이 소리냐 글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시오키 하분명서는 어두장군 아니라고 알아두세요. 어두장군의 기준은 뭐로 보냐? 소리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고3 수능 특강에 보시면 시오키 하분명서는 된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비읍계, 비읍시옷계는 어두장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두장군이냐라는 소리가 왜 나오느냐? 요 시옷계 볼게요. 시옷기읍, 시옷디귿, 시옷비읍, 시옷지읒. 자, 요거 적었는데요. 이거 말고 더 있었어요. 시옷니은, 시옷히읗 있었습니다. 자, 이 시옷니은 요거 옛날에 발음 스나이 뭐 이렇게 했겠죠. 지금의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두장군이지. 알겠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뭐다? 얘네들은 어떻게 읽어라? 된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된소리였다. 어두장군 아니다. 됐어요? 당시에는요. 된소리를요. 이런 각자병서보다는 시옷계 하병병서로 훨씬 많이 나타냈어요. 고유어는요. 된소리 표지, 즉 된소리를 표기할 때 적었는데요. 각자병서가 쓰인 것도 많지만 이거보다는 시옷계가 훨씬 더 많았다. 자, 근데 한자음을 적을 때 나오는 것들은요. 된소리를 표기한 게 아닙니다. 울림소리인 유성음을 표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버스라고 하는 발음이랑 버스라고 하는 발음 1번, 2번으로 보면요. 요 2번을
뻐라고 발음했을 때 더 소리가 뭐 어떻게 돼요? 울리게 돼요. 울리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공기를 많이 머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울림소리처럼 들립니다.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울림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병사로 적은 거예요. 우리말 발음은 당연히 예서술이로 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이제 합음명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읍계. 비읍계, 비읍, 기읍, 비읍, 디귿, 비읍, 시읒, 비읍, 지읒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빼놨네요. 기억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발음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비읍 플러스 그 다음은 발음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거 증거 어떻게 하느냐? 문제 나와 있잖아. 뭐 챙기라고. 조 플러스 쌀인데 이게 어떤 변화를 거쳐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거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나오다가 결국은 좁쌀이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부살이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초성에서 한꺼번에 어두장본이었으니까 발음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웠나 보지. 그래서 비읍을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비읍이 왜 갑자기 생기느냐? 비읍 소리 났었으니까 글자로 적은 것뿐이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 글자 혹시 봤나요? 변화 과정 알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뭐다? 함께. 함께 옛말인데요. 요 니은이 얘 니은이죠. 얘 니은이 그 갑자기 뜬금없이 미음으로 변하느냐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 비읍 때문에. 이 비읍이 순음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니음보다는 미음으로 발음을 하니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비읍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동화가 돼서 얘가 미음으로 변한 겁니다. 요거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아, 비읍 소리 났구나.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무슨 병사예요? 비읍, 시읒, 기역, 비읍, 시읒, 디귿. 비읍 시옷개예요. 요것도 비읍 소리 났고요. 그 다음에 시옷개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 된소리로 변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비읍계가 된소리로 됐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당시에 요런 글자가 있었다고 보세요. 부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요. 17세기 넘어서요. 17세기 넘어서요. 이런 표기 말고요. 이것도 동시에 나타나요. 얘가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비읍계 합음명사들이 당시에 시옷계 합음명사랑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데 두 글자가 이렇게 혼재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된소리로 변하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된소리로 변했고요. 얘도 어떻게 해요? 된소리로 얘는 어차피 탈락하고 얘도 탈락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부트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을 할 수 없으니까 비음만 탈락시키고 뒤에 틈만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합의명사, 각자 병사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뽑아온 질문은 이거예요. 이채자는 가획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이게 문제집에서 맞는 선지로 나오나 봐요, 지금. 이채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이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뭐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채자는 상형. 이게 기본자는 상형이잖아요. 그렇죠?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상형도 아니고 가획도 아닌, 즉 원리 측면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이거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여기 틀려요. 당연히 여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체자는 가획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그냥 뜬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고요. 이체자는 가획하여 글자를 만들었지만
가액의 원리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세요. 알겠죠? 근데 저는 굳이 이거를 가액하여 글자를 만들었다가 맞느냐 틀리냐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모음의 제자 원리가 상형이죠. 상형이 맞는데요. 천지인. 그런데 그 다음 나온 게 합성이냐 합용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머리 아프게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답이 됐나요? 정리할게요. 이 지혜자는 가액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의미 없다. 뭐다? 얘는 가액의 원리가 아니다. 요 뉘앙스만 문항지에 들어가면 된다. 모음의 제자 원리, 합성, 합용 둘 다 맞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저랑 조사 한번 훅 훑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관용격 조사였어요.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시옷은 무전명사 또는 높임 유전명사. 자, I의는 이거 단체 X라고 했는데요. 괜히 헷갈리긴 했네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높임 명사가 아니다. 당연히 이제 유전 명사에서만 쓰였고요. 항상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다음이에요. 뭐냐면요. 얘가요. 기본적으로는 관용격 조사인데요. 부사격 조사로도 나와요. 부사격 조사.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자, 팁을 주자면 해설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해설이면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되겠죠. 해설을 봐도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I의가 어떤 환경에서 나오느냐. 요 환경이 아닌데 나오는 거는 부사격 조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답변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명사, 파생, 접미사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통 이 이렇게 쓰이는 건요. 부사 만들 때 많이 썼고요. 이 I랑 I 또는 의는요. 명사 만들 때 많이 썼어요. 명사 만들 때 얘는 부사 만들 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게 당시에는 좀 구분이 확실하게 됐죠. 지금은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형태가 같기 때문에요. 높이 날아라 라고 하면 얘는 부사인 거고요. 키 높이가 얼마냐 뭐 좀 약간 어색하네요. 담 높이가 얼마냐 할까요? 담 높이가 얼마나? 얘는 명사죠. 명사죠.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죠? 자, 이제 높이 날아라 했을 때 요거는 구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사이다 보니까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체언이다 보니까 관용어의 수식을 받거나 아니면 뒤에 이제 조사가 오는 경우가 많겠죠. 이걸로 구분을 해야 하는 건데 현대국어는 중세는 너무 편해요. 얘 나오면 명사, 이 나오면 뭐다? 그냥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 맞아 떨어지고요. 당연히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학습지 5페이지고요. 자, 6페이지 넘기면 목적격 조사가 나오죠. 목적격 조사는 현대랑 큰 차이가 없어요. 나오는 환경이 차이가 없는데요. 요것만 달라지죠. 당연히 얘는 양성, 얘는 음성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중성모음 이 뒤에는 요게 다 가능했다는 게 요거 가능했는데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요거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는 거 알죠? 네, 각자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13, 몇 페이지? 자, 7페이지 보여줬죠? 자, 이 7페이지 보면은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환경들요,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얘일 때는 자음, 얘일 때는 뭐다? 기본적으로 모음, 얘는 뭐다? 이 또는 이 반모음일 때 나왔죠. 자, 얘는 뭐다? 높임일 때 나왔고요. 얘는 높임 아닐 때 나왔어요. 자, 여기는 자음일 때 과, 그리고 모음이고 리을 받침일 때 와가 나왔다는 거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얘는 양성, 얘는 음성. 그리고 얘는 이제 이 또는 이 반모음일 때 나왔다는 거죠. 요거 이 환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사격 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설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인 거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죠. 한 번씩 그냥 연습해 보면 돼요. 요 해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거 무슨 조사지? 무슨 조사지?